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환입니다. 기부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사건은 뭘까요? 기부단체, 혹은 시민단체, 하여간 후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희망 씨앗입니다. 진짜 제가 물어본 기부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가장 불쾌한 사건, 이 사건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곳 소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주범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과거 사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 잊고 계셨죠?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다면서 기부금을 모집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희망 씨앗이죠. 윤항성 새희망 씨앗 회장과 새희망 씨앗 대표 김모 씨 등은 2014년 2월 서울 한 사무실에 새희망 씨앗이라는 이름의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동시에 차렸습니다. 왜 두 개 회사를 차렸을까요? 경찰은 이들이 회사를 두 개나 차린 이유를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의도가 더 파악되긴 하는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냥 대충 러프하게는 기부금을 쉽게 받아 챙기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포장을 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이 주식회사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명의는 사단법인을 내세우고, 그래서 돈은 회사가 챙기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쓰고 그러니까 그냥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죠.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로 이들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불우한 청소년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결손 아동에게 후원하겠다라면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복지단체가 갑자기 콜센터부터 차리고 21개 지점이나 차리고 이거 뭐하는 짓이죠? 그럴 수도 있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 콜센터로 결손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은다면서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 안 주시면 인성 쓰레기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겠죠. 이 상담사들, 그러니까 거의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 교육을 해달라. 하여간 나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나눔은 좋죠. 근데 나눔을 빙자한 사기는 좋지 않죠.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1:1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기부단체와 말은 비슷하죠. 행동이 달랐지만 내가 돈을 내면 불우한 아이가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그럼 전화번호는 어떻게 얻어냈을까요? 이 21개 콜센터 지점이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엄청 걸어야 되는데, 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 2천만 개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입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어디 유출 사건, 그 유출 사건마다 이제 모집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걸 샀던 것 같은데 개인정보 다 빠져나간 게 여기서 쓰이고 있었네요. 하여간 이들이 열심히 3년간 콜센터를 돌리면서 49,000명이 이들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엄청 많죠. 생각보다 49,000명. 이 기부액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렇게 약 5만 명에게 128억 원을 모금을 합니다. 이들은 이 돈으로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 했는지 약 2억 1천만 원, 이게 추정치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약 2억 1천만 원 정도, 그거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2억 1천만 원 정도를 실제 후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1% 조금 넘네요. 이 돈을 새희망 씨앗은 태블릿 PC 800대와 인터넷 강의 구매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곳의 존재 이유는 자기들 말에 따르면 불우한 아동에게, 결손 아동에게 희망을 이런 건데, 이 불우한 아동에게 인강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너도 하는 김에 너도 인강 봐 하면서 이제 원포원인가 이렇게 같이 내가 인강 끊으면 이 결손 아동도 인강 볼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손 아동들도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인터넷 강의에 쓴 돈은 5,300만 원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8억 원을 모집해 놓고 실제 주 목적인 인터넷 강의 제공에 5,300만 원 밖에 쓰지 않은 거죠.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에 쓰였을까요? 약 1% 남짓되는 돈 말고 128억 원에 나머지 돈 126억 원 어디다 쓰였을까요? 일단 영업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60대 40으로 이 콜센터 지점이 60을 먹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40%를 갖죠. 그러니까 21개 콜센터 지점들이 영업을 한 만큼 60%를 그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을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6,000원 더 먹어, 4,000원 우리가 챙길게.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런 말하자면 사기의 도구, 컨셉,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공하고 개인정보 2천만 개짜리 사갖고 이것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 40% 너네 노력했으니까 60% 먹어. 그렇게 해서 돈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128억에서 여기서 40%면은 약 한 50억 정도가 본사가 가져간 겁니다. 이건 뭐 노략질 한도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도 아니고 기부단체인데 참 짬짬이로 나눠 먹는다는 게. 윤항성 회장이나 아까 앞서 얘기했던 김아무개 씨 등은 외제차도 타고 해외 골프 여행도 가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거를 그냥 사진을 막 올렸다고 해요. 그냥 우리 뭐 직원들과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벌이는 것도 올리고 뭐 외제차도 올리고 뭐 이런 거죠. 이 같은 사기 범죄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등록관청, 그러니까 설립 당시 서울시청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고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사건은 결국 1심으로 넘어갔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윤항성 회장의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변명이냐면 나는 후원을 받은 게 아니다.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 교육에 관한 컨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진짜 사업이라면 수익률 98%짜리 사업이네요. 하여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 그 상담사에게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이걸 정말 교육 컨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기부를 하는 리워드의 일종으로 너도 인강을 제공해 줄게 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을 되게 했고 많게는 이제 1600만원까지 있었다고 했죠. 이런 후원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돈은 다 그들이 나눠가줬으면서 이제 와서 교육비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윤항성 회장은 나눔 교육 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 원 상당의 후원 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나 나눔 교육에서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앞서 말했듯이 5,300만원 밖에 없었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128억 원 사기, 17억 원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했고 위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년에서 15년 을 판시했는데 피고인에게는 이제 8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다 이제 억울한 거죠. 아니 내 돈을 내가 진짜 아껴서 이렇게 돈을 기부했는데 이 돈을 호화롭게 써? 라고 했는데 진짜 후원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단체에도 조금씩 기부를 했던 기부를 많이 하시는 기부자가 있었는데 이 다른 단체에서는 후원의 밤 같은 걸 해도 뭐 약소하게 한다든가 뭐 아예 하지 않고 그냥 후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편지 정도로 됐는데 이 세이망 씨앗은 호텔에 뭐 아예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뷔페를 같이 먹고 막 파티를 하고 아니 결국 그 돈도 내 기부금일 텐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해서 기부 해지를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뭐 그 행사에서는 뭐 사은품도 뭐 대단했고 뭐 밥도 아주 잘 나와서 이게 정상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이 피해자들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렇게 후원한 사람은 뒤통수 맞고 지금 굉장히 속이 쓰리죠. 내 돈이 호화요트 파티에 쓰였다 이런 걸 이제 알아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사기를 당한 걸 안 이후에도 계속 후원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만든 게 교육 콘텐츠 구매입니다. 후원금을 결제를 하면 교육 콘텐츠가 결제됐기 때문에 우린 후원이 아니다. 교육 콘텐츠 판매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계속 변명. 그런데 이 단체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이 세이망 씨앗 이 주식회사는 교육 사업과 인쇄, 출판업, 전자책 제작 및 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애초부터 이렇게 짜고 만든 회사가 아닌가 이런 계획을 갖고 만든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단법인 세이망 씨앗에 이제 기부를 한 사람들은 이 기부금이 세이망 씨앗에 기부금이 결제된 내역을 보면 사실 이걸 결제를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 이 주 세이망 씨앗인지 이게 사 세이망 씨앗인지 이런 걸 보진 않잖아요. 근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주 세이망 씨앗에서 결제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온라인 강좌 결제에 쓰인 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단체에서 후원을 한 사람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 기부자들이 이 사기 횡령 기사를 접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확인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이망 씨앗은 기부자들에게 카드 납부를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해요. 후원금을 할부로 결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기부단체에서 후원금을 할부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할 텐데 뭐 그 설득하는 논리가 통장 출금으로 예를 들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잔고 부족 등으로 후원이 중단되거나 미출금될 경우에 후원받는 아이가 어려울 수 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만약에 돈이 내 잔고가 갑자기
딱 다 떨어져서 후원이 안 되면은 그 후원을 받는 매칭돼 있는 아이가 온라인 강의를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카드 납부를 해라, 카드 납부를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18개월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에 응한 기부자도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카드 결제 문자를 보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8개월 할부로 결제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리 뭘 선으로 땡겨 놓고 일단 내 주머니에 챙겨 놓고 그 다음에 뭐 할부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라는 거를 터지고 나니까 매달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게 할부였으니까 취소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당시에는 뭐 왜 할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 기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토달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냥 뒀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란 게 밝혀졌는데도 할부 취소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또 뭐 재능 기부나 물품 기부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이망씨앗은 그 사람들에게 학원이나 학습 도구 등을 지원하려면 현금 기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볼펜 뭐 만자로 드릴게요 하면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뭐 다 현금 기부를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이 기부단체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2%도 안 되는 1.5%, 1.8% 정도를 후원에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잔치 벌여서 놀고 먹고 튄 이 사건을 보면은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후원금을 받는 단체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1심에서는 8년 나왔는데, 이제 2심에서는 좀 깎여서 윤항성 세이망씨앗 회장이 징역 6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 5월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대부분 세이망씨앗의 운영비나 인건비, 그러니까 그냥 파티하는 데 썼고, 나머지 돈은 윤 회장 개인 명의의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1심은 앞서 말했듯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후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 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8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빼돌린 돈을 일정 부분 뭐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후원금으로 산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이유로 징역 6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어차피 남의 돈으로 산 거 그거 근저당권 설정을 좀 해준다고 해서 그 뭐 일부 뭐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뭐 형을 깎아줘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참 후원금으로 그 자기 아파트 사고 토지 사고 아주 대차게 큰 사업을 벌였던 세이망씨앗 사건인데요. 이 판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뭐 차갑죠. 당연히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단돈 10,000원이나 뭐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정말 아이들 돕겠다면서 내놓은 돈인데, 이 사건의 피해액은 약 128억 원인데 기부업계의 돈이 한 10조 정도라고 해요. 이 10조 원 이상의 기부업계에 미친 악영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거 이후로 정말 기부액 전체가 뚝 끊겼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최근도 그렇지만 이 사건이 결정타로 그 이후부터는 진짜 기부나 후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도 난 이 사건 모르는데 후원금 되게 부정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점점 그런 얘기가 많이 더 돌아서, 그때 딱 이 사건은 모르더라도 분위기가 자체가 좀 많이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그래서 후폭풍으로는 빈곤층을 돕다가 같이 빈곤층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정말 비영리법인 활동가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죽이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 쪽이나 뭐 시민단체 쪽 언론에서는 징역 8년도 약하다, 당시 1심 때 거의 무기징역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훈훈하게 끝내자면은, 우리 사회의 범죄율을 제로할 수 없듯 비영리 분야에서 유사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갑과 마음을 닫기보다는 기부할 단체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고 기부금을 잘 쓸 수 있는 단체인가 알아보고 후원을 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고, 약간 열심히 이 기부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을 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